청소부 주제에 왜 길을 막아? 박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기업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시간대였죠. 화강암으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로비에서 청소 중이던 한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걸레를 꽉 짜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남다른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박세나는 명품 하이힐을 신고 그 앞을 지나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사람들 다니는 시간에 청소는 왜 해요? 눈치도 없고. 주변 직원들이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박세나는 성진그룹 박성배 전무의 딸이었고 낙하산으로 입사해 마케팅부 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없었지만 권력은 막강했죠. 경비원 최대식은 박세나가 지나가자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리님. 네, 수고하세요. 박세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청소부가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한편 청소부들의 휴게실에서는 김명자가 따뜻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64살의 베테랑 청소부였지만 여전히 부지런하고 다정했죠. 새로 오신 분, 차 한잔 하세요. 김명자는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하던 그 남자에게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소리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죠. 이름이 뭐예요? 김명자가 물었습니다. 한재훈입니다. 아, 한씨. 청소 경력이 있으신가 봐요? 손길이 남다르네요. 김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재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조금. 여기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김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조정 까다로운 분들이 계셔서 말이에요. 한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세나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녀의 오만한 태도와 무례한 말투가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사람을 보는 거라고요. 김명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말없이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한재우는 김명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이때 회계팀 과장 이지훈이 휴게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박세나에게 또 한 번 모욕을 당한 직후였습니다. 이 과장님도 참 고생이 많으세요. 김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분인데 맨날 갈굼만 당하니까. 한재우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재우는 성진그룹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다고,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박세나였습니다. 제보가 믿을 수 없었던 한재우는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여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죠. 제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청소부로 위장한 지 사흘째 회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세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섰죠. 아, 정말 이 서류 누가 작성한 거예요? 마케팅부 사무실에서 박세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해오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신입사원 김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박세나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재훈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부들은 보통 직원들과 다른 시간에 식사를 했지만 그는 일부러 직원들과 함께 앉았죠. 청소부 아저씨가 여기 앉아도 되나요? 한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재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묘한 위험이 느껴졌죠. 주변 직원들이 잠시 주목했습니다. 이때 박세나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재훈이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저기요, 청소부 아저씨. 박세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부답게 처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직원들이랑 같이 앉아 계세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재훈에게 집중되었죠. 한재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박세나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초에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죠. 직원들 식사 시간에 왜 끼어드세요?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박 대리님, 청소부분들도 같은 직장 동료인데 이 과장님은 말 안 하셔도 돼요. 박세나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제 회계 자료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이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한재훈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세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리보다 인품이 먼저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술렁였죠. 박세나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부 주제에 감히 저한테 훈계를 해요? 훈계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한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어이없네요. 박세나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당장 자를 수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한재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세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위협에 굴복했는데 이 청소부는 달랐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박세나가 소리쳤습니다. 한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명자가 따라 나왔죠. 한 씨, 괜찮으세요? 김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옳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한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명자는 그의 말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말투, 행동,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말입니다. 한편 박세나는 아버지 박성배 전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였죠. 아빠, 청소부 하나를 당장 잘라야겠어요. 박세나가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성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청소부가 저한테 말대꾸를 했어요. 건방지게. 박성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세나야, 직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아빠도 제 편이 아니에요? 박세나가 삐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박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인사팀에 말해보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가 바로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한재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박성배가 인사팀에 압력을 넣었지만 사장의 특별 지시로 채용된 직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한 씨, 조심하세요. 김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박 대리가 많이 화났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한재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한재훈이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 앞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세나가 나타났죠. 아직도 여기 있네요? 박세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 텐데 열심히 하세요. 한재훈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한 사람의 잘못된 권력 남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생생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듣고 있어요? 박세나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한재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답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한재훈은 걸레를 멈추고 박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죠.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박세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반말하는 것부터 고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세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소부가 자신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정말 미쳤나 봐요. 청소부 주제에 저한테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때 이지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죠. 박 대리님, 어제 요청하신 회계 자료입니다.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세나는 서류를 받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숫자가 이상한데요. 확인해보니 맞습니다. 지난달 마케팅 예산 집행 내역인데 제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박세나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정확한 수치를. 이 과장님, 자꾸 저를 무시하시네요? 한재훈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실한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잠깐만요. 한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뭐예요? 청소부가 왜 끼어들어요? 박세나가 소리쳤습니다. 회계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한재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놀랐습니다. 청소부가 회계 업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박세나가 비웃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한재훈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렸습니다. 박세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청소부가 자신을 계속 당황시키고 있었거든요. 정말 참을 수 없네요. 당장 보안팀 불러서 쫓아내겠어요. 박세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 앞으로 당장 오세요. 문제 직원이 있어요. 몇 분 후 보안팀장 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재훈을 보고 깜짝 놀랐죠. 사장인 줄 몰랐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청소부가 저한테 말대꾸하고 업무를 방해해요. 당장 내보내세요. 박세나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곤란해했습니다. 청소부를 함부로 내보낼 권한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대리님, 이런 일은 인사팀과 상의해서. 제가 전무님 딸인 거 모르세요? 당장 해요. 정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고 있었죠. 김명자가 뒤따라왔습니다. 한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한재우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비서실에 은밀한 지시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세나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라고 말이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재우는 여전히 청소부로 위장하며 회사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죠. 박세나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봤죠? 내가 원하면 누구든 쫓아낼 수 있어요. 박세나가 동료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신입사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죠. 한편 한재우는 김명자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직원 식당이 아닌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죠. 한 씨, 그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죠? 김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재우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걸요? 진짜 힘든 건 권력이 아니라 무력감이라는 걸요. 한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김명자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이지훈 과장님 같은 분도 매일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보여요. 왜 아무도 나서지 않을까요? 한재훈이 물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박 대리가 전무님 딸이잖아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잘릴 수도 있고. 한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 내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이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이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재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그 일로 많이 힘드셨죠?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한재훈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더 곤란해지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한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이 피해자죠. 이지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였죠. 사실 더 이상 참기 힘들어요. 이지훈이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매일 모욕당하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이게 정말 직장 생활인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한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2명이 퇴사했어요. 박 대리 때문에요. 이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명은 회계 실수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고 다른 한 명은 아예 무능하다고 소리 질러서. 김명자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케팅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는 회계팀 탓을 해요. 숫자가 안 맞으면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고. 한재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산 남용까지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죠. 증거가 있나요? 한재훈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하지만 이지훈이 망설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누가 믿겠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한재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그의 말에서 묘한 힘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것 같았죠. 아저씨는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이지훈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한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재우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이지훈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재우는 비서실장 최미경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박세나 대리의 예산 집행 내역을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한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직원들과도 면담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미경이 대답했습니다. 한재훈은 또한 인사팀에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세나 관련 민원이나 불만 사항을 모두 수집하라고 말이죠.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재훈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명자는 한재훈에게 말했습니다. 한 씨, 정말 고마워요. 김명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어요. 다행이네요. 한재훈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한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한재훈의 비밀 조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미경이 수집한 자료들은 예상보다 심각했죠. 사장님, 박세나 대리의 문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예산 남용, 직장 내 괴롭힘, 업무 태만. 증거 자료가 상당해요. 한재훈은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 생생히 느꼈죠. 퇴사한 직원들과의 면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모두 박세나 대리 때문에 그만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한재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가 소중한 인재들을 잃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회사에서는 한재훈의 영향력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했죠. 한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경비원 최대식이 인사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재훈에게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최 경비원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한재훈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다르세요. 사람 대하는 게. 최대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때 박세나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한재훈이 여전히 회사에 있는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죠. 아직도 여기 있어요? 박세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일하고 있습니다. 한재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내보내라고 했는데. 박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보안팀장 정민수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었죠. 하지만 박세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겠네요. 박세나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때 이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박 대리님, 지난달 마케팅 예산 정산서입니다.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세나는 서류를 받아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자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어요? 박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한재훈과의 대화 이후 이지훈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었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항목은 뭐예요? 박세나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비용들입니다. 이지훈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들인데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이에요. 박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부정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다 업무용이에요. 박세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용실비, 명품 구매비, 개인 식비. 이것들이 어떻게 업무용인가요? 이지훈이 차근차근 지적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세나의 부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과장님, 지금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박세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모함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지훈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재우는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박세나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수증, 카드 명세서, 승인내역.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박세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지훈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과장님이 요즘 이상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박세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한재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이 시킨 거예요. 한재훈은 이지훈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죠. 김명자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한재훈이 직원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박세나는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죠. 이 일은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박세나가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박세나는 급하게 아버지 박성배 전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아빠, 큰일 났어요. 박세나가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흥분해서? 박성배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지훈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회계 자료를 조작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해요. 박세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성배는 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감히 우리 세나를. 당장 이지훈을 징계해 주세요. 아니, 아예 잘라버려요. 박성배는 즉시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훈 과장을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세요. 상급자 모독죄로요. 하지만 인사팀장은 당황했습니다. 전무님, 그런데 이지훈 과장의 업무는 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라고? 박성배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계 정산 업무 강화는 사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박성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장이 왜 갑자기 회계 감사를 강화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로비에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세나의 부정 의혹이 공개된 것이죠. 정말이에요? 박 대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요? 한 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이 증거까지 다 준비했다던데.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한재훈은 청소를 하면서 이런 대화들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죠. 모두들 박세나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한 아저씨, 김명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박 대리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지훈 과장님이 용기를 낸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한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때 경비원 최대식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박성배 전무가 사장실로 올라갔다던데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김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재우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배가 사장에게 항의하러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배는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박성배입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배가 들어가자 사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미경만 있었죠. 사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박성배가 물었습니다. 현장 시찰 중이십니다. 최미경이 대답했습니다. 현장 시찰이요? 네, 요즘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시려고 현장을 자주 나가세요. 박성배는 이상했습니다. 사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현장 중심적이 되었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전무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미경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회계팀 이지훈 과장건 때문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세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최미경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무님, 이지훈 과장의 업무는 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회계 투명성 강화 프로젝트요. 사장님께서 모든 부서의 예산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하셨거든요. 박성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의 문제가 이미 사장의 관심사였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사장님이 세나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건가요? 최미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장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딸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때 최미경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미경이 박성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곧 돌아오신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성배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딸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죠. 한편 로비에서는 한재훈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김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씨, 오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괜찮으실 거죠? 한재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성진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박세나의 부정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죠. 박세나는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장과 면담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발, 아빠가 잘 해결해 주겠지. 박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한재훈이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박세나는 그를 보고 또다시 화가 났죠. 아직도 여기 있네요? 박세나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일 텐데요. 한재훈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듣고 있어요? 저한테 말하는 건데. 박세나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때 이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죠. 박 대리님, 추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뭔 추가 자료요? 박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검토를 요청하셨어요. 박세나는 당황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장님이요? 네,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모든 부서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여기 보시면 이지훈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30만 원짜리 명품백, 80만 원짜리 미용실비, 개인 친구들과의 식사비,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박세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죠. 이건 다 업무상 필요한 거였어요. 박세나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업무상 필요한 건가요? 이지훈이 또 다른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 애완동물 미용비까지 회사 돈으로 결제하셨네요. 이제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두들 박세나의 행동에 실망하고 있었죠. 한재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죠.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배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내려왔죠. 세나야. 박성배가 딸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박세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성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과의 면담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장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다. 박성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일들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 증거도 모두 수집되어 있고. 박세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장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박성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장실에서 만난 것은 비서실장뿐이었고 사장은 현장 시찰 중이라고 했거든요. 아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세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정직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박성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이 대화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박세나가 정말로 징계를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재우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김명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씨,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한재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을까요? 한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직접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이때 박세나가 갑자기 한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기요, 청소부 아저씨. 박세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한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혹시 당신이 사장님께 저에 대해 뭔가 말한 거 아니에요? 박세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재훈에게 집중되었죠. 한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사장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재훈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죠. 하지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명의 임원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이 로비로 향하고 있었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세나와 박성배 부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임원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임원들이 왜 다 같이? 한 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임원들은 로비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바로 청소부 복장을 입고 있는 한재훈이었습니다. 박세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청소부를 바라보고 있지? 이때 첫 번째 임원이 한재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장님, 임원이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뒤따라온 다른 임원들도 모두 한재훈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주시다니.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박세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박성배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청소부가 사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한재우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세나를 바라봤죠. 네, 맞습니다. 한재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진그룹의 사장 한재훈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장님은. 박세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재훈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이 직접 위장 잠입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김명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셨구나. 이지우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장에게 회계 자료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이지훈이 급하게 인사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재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박성배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사장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사장님, 언제부터? 박성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한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익명의 고발을 받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한재훈은 박세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박세나 대리. 한재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박세나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청소부였을 때 당신이 한 말들을 기억합니다. 한재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죠. 청소부 주제에 왜 길을 막아? 당장 자를 수도 있다. 박세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사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박세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한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동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한재훈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재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회사의 얼굴은 로비의 화려함이 아니라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김명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명자님 같은 분들이야말로 이 회사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김명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지훈 과장님. 한재훈이 이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재훈은 다시 박세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세나 대리, 당신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재훈이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장님, 제발. 박세나가 간청했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닙니다. 한재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박성배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 전무님. 한재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박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재훈이 말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회사 전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훈은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한재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은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재훈은 청소부 유니폼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죠. 그날 이후 성진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세나는 교육을 받으며 서서히 변화해갔고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죠. 한재훈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며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죠. 그리고 김명자는 회사의 멘토 역할을 맡아 신입 직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해요. 직함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고요. 성진그룹은 그렇게 진정한 가족 같은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를 바꾼 것이죠.